자, 얘들아, 이제는 파동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자, 바깥에는 비 온다. 오늘 날짜 6월 17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파동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어저께 반사의 법칙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질문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문제 하나 풀어주고 선생님이 파동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거울을 두 개를 투직으로 세운 거울이 있다고 쳐보자. 자, 이놈을 A, 이놈을 B라고 한다면, 자,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쏴줬어. 이렇게 쏴줬어. 그러면 얘들아, 반사가 되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자. 올라갔다고 치자. 자, 그리고 이놈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레이저 빛이. 자, 그러면, 가운데다가 얘들아, 법선을 하나 그리고, 응? 자, 입사각이 50도라고 친다면 B에서의 입사각과 반사각은 얼마냐 물어봤을 때, 자, 얘도 법선을 그리면 돼요. 법선을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법선과 거울이 이루는 각도가 90도 아니니 얘들아? 맞지? 90도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도가 얼마가 되냐면 얘들아, 다 알지? 40도가 되는 거야. 미안해. 그러면 입사각이 50도니까 반사각 역시 50도가 될 것이고, 그런데 봐봐봐 얘들아, 여기 이 각하고 여기 입사각은 여기거든. 입사각이 여기, 그치? 입사각이 여기니까 이 각도랑 엇각으로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는 40도가 되는 거고, 여기도 반사각도 40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수직으로 따져야 되니까 여기 이 각도는 50도가 되겠죠. 50도가 되겠죠. 자, 이 문제 정말 간단하지만 생각을 좀 해보는 문제가 되겠죠. 내가 알기로는 소라쌤 이 문제 될 것 같은데, 그지? 자, A에서 입사각은 50도이고 반사각도 50도야. 그리고 거울 B에서는요, 입사각은 90-50이니까 억각으로 같으니까 이 둘이, 여기는 입사각은 40도가 되겠죠. 이해가죠?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파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줄 건데, 파동은 자, 이 파동은요,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호숫가에다가 돌을 던졌어. 그러면 그 돌 던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결파가 생기잖아. 동심원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원. 우리 지진 배웠을 때 지진이 난 곳을 진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원은 파동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매질이 되는 거예요. 매질. 자, 이 매질은 최설환 선생님이 니네를 때리면서 하는 그 매질이 아니라 파동을 전달하는 어떤 물질이에요. 물질. 뭐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매질은 물결파는 물 될 수 있고 지진파는 땅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리는 음파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 기체 다 됩니다. 그다음에 뭐 용수철을 튕겼다 그러면 매질이 용수철이 되겠죠. 자, 그러면 파동의 전파가 조금 얘들아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중요한 내용인데, 자, 파동이 얘들아 전달될 때에는 반드시 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그러면 매질은 제자리에서만 진동을 하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뭐예요?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지. 에너지만 전달. 왜? 우리가 호숫가에다가 돌을 던지면 그것이 365일 동안 막 동심원 생기는 거 아니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잖아 다시.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파도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파도가 친다면, 여러분들 지금 해수욕장에 와 있다고 쳐봐봐.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 튜브를 타고 있어. 자, 물결파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면, 파도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면 얘는 이 다음 순간에 올 때 파동을 봐야 돼. 다음 파도를 봐야 돼. 자, 얘는 물결파가 지나간 다음에는 이놈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을 또 그릴 수가 있냐? 이놈은 이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다고 친다면 파도는 공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공이 요 부분에 있다고 치잖아. 말도 안 나오네. 그래서 파도가 이 방향으로 간다고 친다면 이 공은 어디로 내려가요? 또 아래로 내려가요. 자, 그런데 다음 물결파가 올 수도 있잖아. 그지? 자, 다음 물결파가 이렇게 온다고 친다면 공은 이 물결파를 따라 가지고 여기 있었던 놈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놈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서 진행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축구하다가 그 음파 호수에 공이 빠졌어. 그러면 아무리 돌을 던져도 공이 나한테 올까? 아니에요. 돌을 던져가지고 물결파를 아무리 발생을 시켜도 공은 이동하지 않고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기 때문에 공을 꺼낼 수가 없어. 그 공 버려야 돼. 물에 직접 들어가서 꺼내지 않는 이상.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웨이브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어떤 웨이브가. 자, 그리고 이놈을 따다다다단 딴 따다다다단 딴 따다다다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자, 점선을 짧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파동을 얘기하는 거야. 다음 파동. 자, 다음 파동을 얘기하는 거야. 다음 파동.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여기 있었던 이 X라는 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음 파동일 때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라고 할까? 자, Y라고 하는 이 지점은 다음 파동일 때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지. 그림이 좀 거지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동이 이쪽 방향으로 얘들아 진행을 할 때 보면은 진행 방향으로 이동한 잠시 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다음 웨이브를 그려보면 그 다음 웨이브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웨이브를 그려보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있었던 놈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기 있었던 놈은 이만큼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다음 것 때문에 알겠지? 자, 이게 P고 이게 Q라면 자, 파동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P점과 Q점에서 매질의 진동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게 되면 P점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될 것이고 Q점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매질은 진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이제 그 매질의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 파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정말 미안한데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 자, 두 개를 그릴 거야. 자, 이쪽 방향은 거리. 자, 이쪽은 자, 위치로 볼게요. 거리와 위치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웨이브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를 가장 높은 지점인 마루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가장 낮은 지점을 골이라고 하는 거죠. 다 알죠? 그리고 마루와 원점 사이의 거를 진폭이라고 하는 거야. 진동의 폭. 그 다음에 여기도 진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폭. 여기도 아마 여기 더 있다고 친다면 얘들아 여기도 아마 골이 되겠죠. 자, 여기 이 지점도 뭐가 되냐면 마루가 되는 거지. 마루. 매질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이 마루,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동하는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를 또는 거리를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매질이 자, 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가리켜서 얘들아 뭐라고 하게?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놈을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 그러니까 얘들아 주기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생일이 맞지? 여러분 생일이 365일 뒤에 돌아오잖아. 만약에 오늘이 6월 17일이 생일이었어. 그러면 내년 6월 17일이 생일이 또 돌아오는 거잖아.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장 한 바퀴 뛰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만큼 걸렸냐? 시간이. 즉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그래서 마루와 마루 사이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합니까? 주기라고 하는 거지. 주기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가 이제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얘들아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주기가 되는 것이고, 위치로 따지면 얘들아 뭐라고 하냐면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장. 자, 파장은 바로 뭐예요? 자, 알려줄게요. 파장은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리. 한 파장, 한 바퀴.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마루가 생겼으면 한 바퀴 뺑 돌고 다음 마루까지 걸린 거리, 그걸 보고 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파장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까지 돌아와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쭉 거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까지의 거리나 똑같을 거 아니야. 이 두 개를 더한 것도 파장이 되고,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걸린 거리도 파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얼마나 걸렸냐, 또는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냐,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출발점부터 한 바퀴를 뺑 돌았을 때 얘가 바로 반원이라고 한다면 원 한 바퀴가 되겠죠. 원 한 바퀴 도는데 대체 얼마나 걸렸냐, 한 바퀴 도는데 얼마가 걸렸냐, 걔를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 알겠지? 이해가죠? 이해 가셔야 됩니다. 진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려줄게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쭉 있을 때, 자, 이렇게 그림 더럽게 못 그리네. 자, 이렇게 왔을 때, 자,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마루야. 그러면은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 0부터 시작해서 얼마큼 걸렸냐, 주기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 또는 여기서부터 골과 골 사이에 걸린 시간도 주기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도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자, 진동수를 알려줄 거예요. 진동수. 자, 진동수는 얘가 1초 동안 몇 번 떨었냐? 몇 번 진동했냐? 이거 떠는 거 있지, 얘들아? 그지?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냐는 거지. 1초 동안. 단위는 바로 뭐냐면 Hz, 헤르츠라고 하는 거죠. 헤르츠. 알겠죠? 헤르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자, 진동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주기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주기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주기분의 1이 우리 계산할 때 뭐 했었어? 우리가 진동수가 주기분의 1이었지. 근데 주기는 어떻게 구했어, 우리가? 걸린 시간이잖아. 그래서 진동수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어떻게 된 거야? 아니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겠다. 뭐 곱하기 있는데 이렇게 풀면 돼요. 거기까지 하면 내 머리 너무 아프니까 여기서 패스하고.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예를 들면 얘들아, 자, 이렇게 생긴 파동을 선생님이 또 하나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자, 여기를 A점, 자, 여기를 B점이라고 할게. 자, 여기까지가 1, 여기까지가 2, 3, 4, 5, 6이라고 할게. 자, 알겠지? 자, 거리로 따질게, 거리. 자, 자,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여기를 2cm라고 할까? 2cm. 자, 여기는 마이너스 2cm가 될 것이고. 자, 그럴 때, 자, 이놈의 진폭을 구하고 싶어. 진폭. 얘들아, 진폭은 어떻게 구할까? 진폭은 파동 중심에서부터 마루나 골까지의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몇 cm냐면 2cm가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라면 주기는 얼마냐 물어봤어. 간단해요.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 해서 선생님이? 주기는, 자, A에서 B까지 한 파장을 갔잖아. 그지? 걸린 시간이 주기가 2초라며. 주기가 얼마야, 그러니까? 응? 2초잖아.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선생님, 진동수는 얼마예요? 주기는 주기분의 1이었었지, 그지? 그러니까 2초분의 1이니까 0.5 헤르츠가 되네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선생님 하나 더 볼게. 자, 20초 동안 자, 40번 진동했다. 그러면 진동수는 얼마냐 물어봤어. 자, 20초 동안 40번 진동했어. 이놈의 주기는 40번 진동할 때 어떻게 된 거야? 20초가 걸린 거지. 그치? 그러면 얼마예요?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0.5초가 나왔네. 주기는 0.5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잖아. 그지? 주기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0.5초분의 1이니까 얘는 2Hz가 나오네요. 그쵸?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쉬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선생님이 파동을 몇 개를 더 그려볼게요. 자, 또 하나. 자, 파동이, 4초 동안, 자, 20번 진동했대요. 자, 주기하고 진동수를 구해보자. 어려운 거 아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기와 진동수를 지금 구하고 싶어. 응? 주기하고 진동수를 구하고 싶어. 자, 주기는 이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주기는 20회 분의 4초니까 얼마예요? 5분의 1이니까 그렇지 0.2Hz가 되겠고 맞지? 그 다음에 0.2초죠. 미안해요. 0.2초. 네, 또 뭐 있어. 미안해. 0.2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동수와 주기는,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주기는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0.2초 분의 1 그러니까 5Hz가 나오네. 이렇게 계산 못하는 사람 큰일 난다. 알겠지? 이해가지? 또는 다르게 구할 수도 있어 얘들아.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이기 때문에 4초분에 바로 계산할 수 있어. 20회 그럼 얼마야? 바로 5Hz가 나오지.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예제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어디 보자. 이렇게 갈까? 슉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여기를 2, 여기를 4, 6, 8, 10, 12 라고 했을 때, 자, 얘를 1m라고 할게. 1m라고 할게요. 자, 얘는 위치야, 위치. 이거 이놈은 거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을 A, 여기 이 지점을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틀린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A하고 B는 얘들아 마룬 거 알고 있지? 그지? A하고 B는 마룬 거 알고 있죠? 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했잖아.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 파장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를 골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얼마야? 진폭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파장은 얘들아 얼마가 될까? 4에서 8이니까 몇 미터가 될까요? 파장은 그렇지 4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폭은요 1m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진동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 자, A에서 B까지 한 파장이야. 1파장. 알겠지? 자, A에서 B까지 진행한 거리는 한 파장이야. 자, 파동이 이 한 파장을 가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주기니까 주기는 얘들아 몇 초 걸렸을 것 같아? 몇 초 걸렸을 것 같아?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주기는요? 생각해보세요. 얼마 걸렸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은 문제를 선생님이 안 냈구나. A에서 만약에 B까지 5초 걸렸다고 쳐보자. A
다 나왔네. 그럼 얘들아, 그럼 이게 바로 주기지? 미안해, 문제 잘못 만들었네. 주기를 빼먹었네. 자, 그러면 얘들아, 진동수를 계산해 보자. 자, 진동수는 계산을 해볼게요.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5초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0.2Hz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셔야 돼요. 진짜로 이해가셔야 돼요. 이해 안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진짜 이해가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문제를 또 하나만 내보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책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그리고 프린터 해가지고 문제 다시 풀어준 영상 올려줄게. 자, 이제는 그 소리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소리. 자, 소리를 하기 전에 얘들아,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파동의 종류가 있어야 돼. 자,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횡파를 알아야 돼. 횡파. 그리고 종파를 알아야 돼. 횡파는 자, 서로 수직인 놈. 매질의 진행 방향과 그다음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놈. 또 뭐 이렇게 뭐 나중에 전자기파 그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생겨 있어. 그건 몰라도 되지만, 그다음에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평행한 놈이 있어. 평행한 놈. 자, 횡파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놈, 종파는 옆으로 움직이는 놈. 그래서 횡파에는 종류가 얘들아 뭐가 있냐면 물결파,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전파. 여러분 라디오나 뭐 이런 거 듣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휴대폰으로 전파가 오잖아. 그게 다 횡파야. 그 다음에 여러분 지진파에 S파가 있습니다. 세컨더리 웨이브. 그 다음에 종파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 소리가 있어요. 소라가 아니라 소리예요. 그 다음에 초음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파에 P파가 있죠. 알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책 찾아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 찾아보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소리는 매질이 공기예요. 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이고요. 또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일 때 모두 진동이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수영장 가가지고 밑에 잠수해가지고 말 한번 해봐. 되잖아. 그지? 되지? 기체 상태는 더 잘 되고 고체 상태는 아주 잘 되고. 자, 진공 상태에서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얘기해요? 마이크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뒤쪽에 보면 3학년 때 이걸 배울지 모르겠지만 소리의 전달 과정은 소리, 귓근육, 고막, 청석골, 달팽이관, 청신경, 맞박 이렇게 갑니다. 이건 3학년 때 배우시고. 자, 소리의 3요소를 알려줄게요. 소리의 3요소. 자, 바로 뭐냐면 파동의 세기, 즉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 볼게요. 소리의 세기는 진폭의 영향을 받습니다. 진폭. 알겠죠? 자, 진폭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요. 천둥 소리 뭐 이런 것들 진폭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악기를 뭐 세게 두드린다던가 소리를 크게 낸다던가 그 악기를 또 북을 살살 친다던가 또는 북을 세게 친다던가 소리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또는 오디오 여러분 들어볼 때 볼륨을 줄이지. 볼륨. 자, 볼륨을 줄이면 진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작아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가 있어요. 높낮이. 자, 고음과 저음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놈은 진동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수. 자, 진동수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빈병 2분의 1 물을 채우고 3분의 3 채우고 뭐 채우고 뭐
채워갖고 소리 내는 거 있잖아. 아, 실로폰 비슷한 거, 실로폰. 물을 많이 채운 놈이 낮은 소리가 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의 양을 다르게 넣으면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즉 물이 든 유리병을 퉁퉁퉁 쳤을 때 물의 양이 맞을수록 낮은 소리가 나고요. 물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음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놈은 진동수가 클수록, 즉 헤르츠가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나요. 높은 소리, 고음이 난단 말이에요. 고음. 여러분 뭐라고 그래? 소프라노가 그 소리 내는 거 알지? 고음 나는 거 알지? 그죠? 여러분 기타줄 있죠? 기타줄 굵기가 달라지게 되면 진동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다른 높낮이의 소리가 납니다. 알겠죠? 자, 리코더 여러분 불어봤잖아. 리코더는 관의 길이를, 그 리코더의 길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높낮이가 다른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플룻, 비올라 이런 것들 크기를 재보면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음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색은 파형이야. 파형. 자, 같은 높이의 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도가 있어. 도레미파솔라 때 도가 있어. 자, 피아노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 피아노가 내는 소리, 기타가 내는 소리가 틀리지. 바이올린 내는 소리 틀리지. 같은 도라고 하더라도. 리코더로 도 할 때 다 틀려. 그래서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른 까닭은 요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죠? 자, 선생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고 오늘 마칠게요. 자, 여러분 책상 끝에다가 여기다가 자 하나 놨어. 자를 놨어요. 자, 자를 이렇게 위아래로 튕기면 이것이 위아래로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러면 자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납니다. 이때 책상 밖으로 나온, 여기가 책상이라고 한다면, 이 책상 밖으로 나온 자의 길이가 짧으면 진동수가 커져요.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높은 소리가 나요. 탁 소리가 나요. 그리고 빠져나온 길이가 길면 진동수가 작아져 가지고 얘는 낮은 소리가 나요.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세기는 진폭, 높낮이는 진동수, 음색은 파형. 이해가세요? 이해가셔야 됩니다. 이해가지? 자, 여러분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얘기해야 되잖아. 도서관에서는 누가 이렇게 크게 부르면 저 새끼 뭐야 그러잖아. 어떻게 불러야 돼? 야, 나 샤프심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이게 바로 뭐냐면 진폭을 작게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뽑아가지고 풀어줄게요. 아시겠죠?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